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책상이나 의자, 아니면 손에 든 스마트폰. 이런 물건들이 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자기 무게 때문에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걸까요? 이게 되게 당연한 질문 같죠?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현대 기술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실험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그냥 금속 막대 하나를 양쪽에서 쭉 잡아당겨서 부러뜨려 보는 거예요. 이걸 인장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단해 보이는 실험 하나가 사실 공학자들이 어떻게 더 안전한 다리, 더 튼튼한 건물, 그리고 더 가벼운 비행기를 만드는지 그 비밀을 전부 알려줍니다. 네.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해볼 이 실험의 이름이 바로 인장 시험입니다. 이건 공학자들이 어떤 재료가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재료의 기계적인 성질을 알아보려고 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냥 세게 당겼더니 늘어났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얼마나 세게 당겼는지, 또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할 공통의 약속, 즉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서로 다른 재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공학자들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응력과 변형률이라는 건데요. 처음 들으면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먼저 응력입니다. 이건 우리가 금속 막대를 얼마나 세게 당기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냥 힘이라고 안 하고 굳이 응력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건 같은 힘이라도 그 힘이 얼마나 좁은 면적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가는 실에 매달리는 거랑 두꺼운 밧줄에 매달리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응력은 바로 그 힘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변형률이에요. 이건 응력,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줬을 때 재료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10cm짜리 막대가 11cm로 늘어났다고 해봐요. 그럼 1cm, 즉 원래 길이의 10%만큼 변형된 거죠. 이렇게 변형률은 재료의 모양 변화를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응력이 원인이라면 변형률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막대를 한번 당겨볼까요? 실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재료가 마치 아주 뻣뻣한 고무줄처럼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무줄이나 용수철 살짝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원래대로 슉 돌아오죠. 똑같습니다. 재료에 힘을 줬을 때 모양이 변했다가 힘을 딱 빼면 완벽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현상. 이걸 바로 탄성 변형이라고 불러요. 이 영역에서는 재료에 영구적인 손상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도구, 응력 변형률 선도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로 재료의 모든 걸 알 수 있거든요. 가로축은 변형률, 즉 재료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고요. 세로축은 응력, 얼마나 세게 당겼는지를 나타내요.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구간, 완벽한 직선 모양이죠. 이게 바로 탄성 영역의 특징이에요. 힘을 주는 만큼 정확히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힘을 2배로 주면 늘어나는 길이도 딱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직선이 얼마나 가파른지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값을 탄성계수 또는 역률이라고 불러요. 이 값이 크다는 건 그래프가 더 가파르다는 거고 그건 곧 재료가 더 뻣뻣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힘을 줘도 덜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강철은 알루미늄보다 탄성계수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철을 더 단단하고 뻣뻣하게 느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볼까요? 재료가 영원히 변해버리는 그 순간으로요. 혹시 어릴 때 종이 클립 같은 거 폈다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만들려고 해본 적 있으세요? 한번 구부러진 클립은 절대로 완벽하게 원래대로 안 돌아오죠. 바로 그게 소성 변형입니다. 힘을 빼도 재료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고 영구적인 변형이 남아버리는 현상이죠. 자, 다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직선이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휘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 지점, 이 전환점을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응력값을 항복 강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이 지점이 바로 재료가 탄성에서 소성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인 거예요. 이 점을 딱 넘어가면 재료는 이제 다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뭔가를 설계할 때 이 항복 강도는 절대 넘지 마시오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구적으로 변형되기 시작한 이 막대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부러질 때까지 당기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체 그래프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보이죠? 항복점을 지났다고 해서 재료가 바로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힘을 견뎌냅니다. 저기 곡선이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요. 그러다가 정점을 딱 지나면 갑자기 막대의 특정 부분이 잘록하게 가늘어지는 네킹 현상이 생기고 결국 그 부분이 뚝 하고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 소성 변형 구간에서 우리는 재료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의 가장 높은 지점, 즉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최대의 응력인데요. 이걸 인장 강도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 재료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값이죠. 두 번째는 연성입니다. 이건 재료가 부러지기 전까지 총 얼마나 길게 늘어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연성이 높은 재료는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재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강철처럼 부러지기 전에 많이 휘거나 늘어나면서 우리에게 나 곧 부러질 거야 하고 신호를 주는 연성 재료, 그리고 유리나 세라믹처럼 그런 변형 없이 갑자기 쨍 하고 깨져버리는 취성 재료. 공학적으로는 이 연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성 재료는 파괴되기 전에 눈에 보이는 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주기 때문이죠. 이 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리버티 수송선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수많은 배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두동강이 나는 사고가 계속 일어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를 만든 강철이 추운 바다에서는 연성을 잃어버리고 유리처럼 그냥 쨍 하고 깨지는 취성 재료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정말 비극적인 교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본 이 가상의 인장시험, 여기서 배운 개념들이 실제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엔지니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자동차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 거대한 다리에 케이블을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성질을 가진 재료를 골라야 할까요? 맞아요. 일단 자동차 무게 때문에 케이블이 영구적으로 쭉 늘어나 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높은 항복 강도가 필요하고요. 또 케이블이 고무줄처럼 축축 처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힘에는 잘 변형되지 않는, 즉 높은 탄성 계수를 가진 아주 뻣뻣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엔 완전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 앞부분에 있는 크럼플 존이라는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일부러 찌그러지도록 만든 곳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특성이 필요할까요? 바로 높은 연성이 필요합니다. 크럼플 존은 쨍하고 깨지면 충격 흡수를 못 하잖아요. 대신 최대한 많이 찌그러지면서, 즉 소성 변형을 하면서 충격 에너지를 다 흡수해야 하는 거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처럼 공학에서는 때로는 무조건 강한 것보다 잘 변형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간단한 인장시험을 통해서 재료가 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변의 모든 물건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저 다리는 왜 저렇게 뻣뻣해야 하는지, 내 스마트폰 케이스는 왜 부드럽게 잘 휘어져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오늘 우리가 배운 응력과 변형률, 그리고 강도와 연성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드는 재료의 언어입니다.